자, 교재는 471페이지 3번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자, 배행행위로 인해서 행위자나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요건이죠. 왜 요건인가요? 법조문에 기술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법조문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이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행행위로 나갔을 때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불문한다 했습니다. 자, 판례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줄까지가 법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할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손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그쵸?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파란펜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자, 세무 쳐보세요.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례가 되는 판례를 좀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1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켰다 그랬습니다. 자, 연체료에다가 세무 쳐보세요. 자, 연체료를 부담시켰다고 해서 자,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회장을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배임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이걸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자, 요 공급업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공급업체. 자,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열 사용 요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때 즉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했었더라면 그쵸? 이 입주자들은 연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공급업체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원래 해당되는 금액을 그 납부 기한 전까지 받았고 그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했었다라고 한다면 그쵸? 몇 달 후에 연체료 원금과 연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이자가 나왔을 거예요. 연체료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뭐 몇 배 뻥튀기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의 지연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연체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업체에서 봤을 때는 뭐다? 내가 원래 정상적으로 받았었다면 해당되는 그 돈과 연체료에 해당되는 돈의 차익을 보게 되면 결국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이퀄 관계가 되다 보니까 결국 공급업체가 봤을 때는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더 가볼게요. 자,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의 승인 없이 조합회원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주택조합 조합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에서 추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 회원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합 회원증을 발행을 하려면 조합 총회 승인을 얻게끔 돼 있어요. 얻게끔 돼 있었는데 이 주택조합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총회 승인 없이 이 조합 회원증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발행을 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 부조합장으로부터 한 몇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몇천만 원을 빌려서 회원증을 발급을 해준 거예요. 자, 근데 돈을 빌려준 이 부조합장이 왜 돈 안 갚냐? 내가 돈 빌려준 돈에 해당되는 왜 돈 안 갚냐라고 변제 독촉을 하니까 이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이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다음에 이 돈을 빌려서 그렇죠? 부조합장으로 돈을 빌렸잖아요.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이 회원증을 팔아요. 팔아서 이 판 돈을 가지고 이 부조합장에게 빌린 돈을 갚아버려요. 전액을 갚아버려요. 그랬을 때 이 전액을 채권 변제에 충당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합장이 어떤 돈을 취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취득한 적도 없고 제3자 취득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반대로 그럼 조합회원증 매수인들은 어떤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냐?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씀드렸듯이 총회 승인 없이 발급받은 것을 샀기 때문에 따라서 이 회원증을 매수한 사람들은 승인 없이 발행된 회원증을 샀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취득한 것은 채권밖에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물건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조합장이나 매수인들은 어떤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요. 자, 밑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3번 판례 보시게 되면 자, 고의로 기계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가 됨으로써 성급금 반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세무 쳐보세요.
보험금을 수령했다라고 했을 때 이 보험금 수령만 갖고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이 4번 판례가 한 두 번 나왔거든요. 덤핑 판매인데요. 자, 덤핑 판매할 때 이 할인율 제한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판매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 차액 상당을 가리켜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4번 보죠. 착수 기수 시기. 착수는 언제입니까? 배임행위를 개시했을 때, 기수는 손해 발생했을 때인 거죠. 자, 밑에 판례 체크하시고. 저기 나와 있죠? 임무이배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즉 배임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되고 손해를 가하면 손해 동그라미. 그때 기수가 된다. 자, 손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되죠? 위험 동그라미. 그쵸? 요래도 기수가 되고. 자, 그 다음 건 몰라도 돼요. 자, 그 밑에. 자, 회사 직원이 개의직 중인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 반출하였다고 했을 때에는 유출 또는 무단 반출 시에 기수가 된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때 기수가 된다. 꼭 받고. 자,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언제 기수가 된다? 이때는 퇴사 시에 기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끊어서 보세요. 이렇게 끊어서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보시면 돼요. 됐고요.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 판례인데요. 여기 별표를 박아두세요. 1번 별표 치시고, 자, 2번 별표 치시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입니다. 자, 이거 제가 전 시간에 조금 설명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자, 민법 그 126조 설명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자, 볼게요.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 임무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다 라고 봤습니다. 유효하다. 근데 예외가 있다고 했죠. 상대방이 이러한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뭐다? 악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이 상대방을 보호를 안 해줘요.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의 대표 행위를 무효화시킵니다. 무효화시킨다. 그쵸? 무효화시킨다. 이건 했었죠? 했었습니다. 자, 요 무효라 할지라도, 자,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세요. 자, 무효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무효라 할지라도 배임의 범위로 임무위배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임무위배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착수행위는 있는 거죠. 착수행위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배임죄 미수가 됩니다. 미수가 된다.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자, 알지 못하였다가 무슨 말이죠? 선이라는 거야.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유효한 거죠. 배임행위가 유효한 거죠.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됐죠? 그러니까 보시면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면 미수, 선이라면 기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화살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게 바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어요? 예전에는 악의 중과실일 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않는다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을 지금 미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미수로 바꾸겠다. 요것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이. 이 기수는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다? 이것이 미수가 된다. 이것이 바뀐 게. 자, 됐고. 자, 그래서 요 꺽쇠 1번 잘 받으시고요. 자, 꺽쇠 2번은 좀 다른 판례예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 연장선이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어음이죠. 어음 발행이 자, 어음 발행이 무효입니다. 무효라 할지라도 이 어음 발행이 무효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이 되었었다면 그랬어요. 자, 유통이 되었었다면 그때는 기수가 돼요. 기수. 자,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음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면 무인증권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입니다. 즉 물건을 갖고 있는데 물건이나 자재를 이 B라는 업체에다가 이 물건을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팔았어요. 1000만 원어치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B가 현금을 주면 좋은데 현금 보통 안 주죠. 그래서 보통 어미나 수표를 많이 끊어줘요. 어음을 끊어줬어요. 어미나 끊어줬어요. 그러면 이 어음이 부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어음입니다. 어음을 끊어줬단 말이죠. 그럼 이 A는 어음의 소진이죠. A는 뭐가 돼요? 어음의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소진. 그러면 보세요. 이 A가 B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았고 B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원인 관계가 있는 거. 물건을 팔고 돈을 지급하고 물건 팔고 돈을 지급했으니까 이게 정당적인 원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A가 어음을 소지했어요. 소지하고 난 다음에 이 어음 일자에 박혀 있는 그 지급 날짜에 은행에 가서 이 어음에 적혀져 있는 그 액면금 X를 지급 청구를 하면 은행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돈을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관계 좀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면 자, A가 있고 뭐 B가 있는데 아까는 여기 이 사람이 매도인이었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어음을 끊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분실했어요. 이 정상적인 어음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이걸 소지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A가 분실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짜로 어음을 습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돈 달라고 지급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A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은행은 이 C에게 이렇게 어음을 지급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음을 준단 말이에요. 어음에 해당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즉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에게 물건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음이나 수표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내가 정당인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야만 꼭 그 물건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훔친 것이든 습득한 것이든 그게 진짜니까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음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웠든 훔쳤든 어쨌든 내가 정당 소지다 보니까 은행에다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인증권서. 그렇죠?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습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내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극장표, 뭐 야구장 그 티켓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무인증권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음 발행한 것이 무효라 설령 무효라 할지라도 정당하게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이 되었었다고 한다면 회사로서는 그 소지자에게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음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즉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대금 지급하겠죠. 그 전이라 할지라도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유통이 되는 순간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즉시 기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됐나요? 근데 유통이 되지 않았어요. 유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배임죄는 미수가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미수가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알지 못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음 같은 경우에는 무효할지라도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제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각각 색깔 칠하셔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화살표 되는 것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요 판례에 나와있죠? 판례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판례가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맞는 판례였었는데 이게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금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꺽쇠 3번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꺽쇠 2번까지 했죠? 꺽쇠 2번까지 했지? 여기 보시면 꺽쇠 3번 나와 있어요. 꺽쇠 3번. 자, 지금 어음이죠.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인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악의 중과실. 악의 중과실. 중과실. 근데 유통되었다 안 되었대? 유통이 안 됐다 하잖아요. 그렇죠? 유통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렇죠? 유통이 안 됐다는 말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회사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나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무죄야? 무죄가 아니라니까. 미수죄다. 미수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통이 되었다면요.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되는 거죠.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되고 유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손해나 위험 초래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 보시면 여기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 꺽쇠 1번하고 꺽쇠 2번이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봐주시고 꺽쇠 3번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죠.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기수가 됩니다. 그런 판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